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 번째 유형으로 실수를 하는 친구들, 실수를 많이 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수를 많이 해서 무언가 새로운 거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경직되는 친구들이 있죠. 실수를 한 혼났던 기억들이나 아니면 실수를 할까봐 걱정되는 그런 불안함이 아이의 몸과 뇌를 멈추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러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만약에 실수를 하면 뇌가 좋아진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그 실수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실수가 계속 이어질까봐. 아니면 실수는 나쁜 건데 그러면 빨리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너는 언제 제대로 할래? 아니면 너는 실수 또 했니? 너 왜 자꾸 이러니?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을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걱정은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요. 그런 다그침은 아이를 경직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더 불안해지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실수는 나쁜 것일까요?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수는 아이들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계속 불안해 하시는데 실수를 하는 모든 순간, 그러니까 실수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그 실수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 뇌의 시냅스는 자극을 받아서요. 그래서 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실수가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 우리는 그로스 마인드 셋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는 아이로 성장시켜야 그 아이들이 앞으로 나는 계속 발전할 수 있어. 지금 내 실수가 지금 내 지능이 아니라, 앞으로 내 지능은 더 발전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책의 문구를 하나 말씀드리면, 스탠퍼드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실수를 하는 그 시점은 두뇌가 도전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힘들어하는 때이고, 바로 그때 두뇌가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실수를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실수는 두뇌에 자극을 주고 그로 인해 두뇌가 성장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라고 가르칠 때 아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학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는다면 이 실수가 나를 성장시킬 거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이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어때요? 뭔가 실수를 하면 너 왜 그랬어?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마음이 고정되는 우리 픽스드 마인드셋을 갖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요 정도뿐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고쳐지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야 라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마인드가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은 가끔 뭔가 머리가 이제 경직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가끔 실수가 아닌 아예 다른 답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7세부터 봤는데 범상치 않았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면 보통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좀 거꾸로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는다 하면 이 친구는 다른 점을 한눈에 싹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멋진 친구였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머님이 보시기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훈계를 많이 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유치원 때까지는 그래도 어머님이 허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학교를 가니 학교 친구들과 다른 면이 보이면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화를 내시고 아주 많이 혼이 난 그런 친구인데
구구단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제가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대답하는 그렇게 좀 빨리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구단 게임을 해서 아이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걸 질문해도 40이라는 답만 하는 거예요. 3, 5를 질문해도 40이라고 하고 9를 질문해도 40이라고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표정이 너무 놀래면서 40이라고 하면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는 6, 7이나 7, 6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40이라고 대답을 해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그 아이는 다 맞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 오늘 그 친구는 지금 되게 경직돼 있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가 40위는 아무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 웃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어머님께 피드백을 드리면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눈을 마주치고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경직된다.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가 대답을 못할 때마다 자기는 엄청 욕을 하고 엄청 화를 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당연하게, 너무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바로 지능검사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아주대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이제 정밀검사까지 다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상상 이상의 천재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실수를 하면 바보라고 보는 부모의 불안이 천재도 어떻게 보면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수가 아이들이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학습 자체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모든 것이 잘 들어맞는 균형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이 들어맞지 않은 불균형 상태를 지나서 새로운 균형 상태로 변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 피아제가 말했거든요. 자, 불균형 상태에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완전히 새로운 균형 상태가 된다고 해요. 실수는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고 실수를 꼭 해야만 우리가 완전한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시켜야 우리가 이 수학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당당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